자, 여러분, 저는 개인적으로 게임 산업이 굉장히 훌륭한 산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조금 길게 한번 가져가 보려고 해요. 자, 반갑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게임 산업이 굉장히 훌륭한 산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의 높은 사람들이 정말로 마인드를 바꿀 필요가 있는데 바로 산업에는 귀천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나라 사람들은 흔히 건설업이라든지 조선업이라든지 중공업 같이 좀 약간 중후장대하고 거대한 거, 이런 것들만이 남성적이고 제대로 된 사업이라고 생각하는 반면에 높은 사람들이요, 반대로 만화, 영화, 음악, 컴퓨터 게임 같이 이런 문화 컨텐츠적인 것들의 잠재력에 대해서는 무지한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하지만 이 현 시대는 뭐가 됐든지 간에 이익만 창출을 하면은 돈만 많이 벌어오면 그게 바로 효자 산업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시대가 왔어요. 대한민국은 아시다시피 내수 시장이 작기 때문에 수출 기업들이 어떻게든 해외에 인기 많은 물건들을 팔아 먹어야만 합니다. 어떻게든 그래서 외국에다가 많은 물건을 팔아먹고 외화, 달러를 벌어와야지만 우리나라 국민들이 지금과 같은 생활 수준을 앞으로도 유지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반드시 우리나라 기업들이 해외에서 돈을 벌어와야지만 이 나라가 유지가 됩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 그런 관점에서 보자면 산업에는 귀천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정부기관에서 높은 자리를 차지하고 훈수 두는 사람들, 실제로 그 사람들은 산업 일선의 현장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걔네들은 기업인들과 국민들 그리고 개발자들이 뼈 빠지게 벌어다가 갖다 바치는 세금으로 뒤에 앉아가지고 그저 사회 지도층이라고 무게만 잡고 있을 뿐이에요. 요즘 우리가 흔히 이제 TV라든지 뉴스를 보다 보면은 서점가의 어떤 베스트셀러 같은 거를 보면은 흔히 교수네 지식인이네 하는 사람들이 기어 나와가지고 막 떠들어대죠. 4차 산업혁명이 어쩌고 미래 먹거리가 어쩌고 허울 좋게 떠들어대는데 정작 구체적으로 그 예시로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은 별로 흔하지가 않습니다. 현학적인 사람들의 특징이 보통 실제 산업 일선에서는 동떨어져 있는 이론가들이 많기 때문이에요. 근데 제가 볼 때 실제 4차 산업혁명의 가장 친근한 예시 중에 하나가 바로 게임 산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보수 엘리트 정치권의 가장 큰 약점이 바로 이런 부분에 대한 이해도의 부족입니다. 이 사람들은 과거 고도성장기 산업화 시절에 자기 개인 인생이 출세했던 거, 이런 것들, 일부 영웅적인 리더들 밑에서 이 나라가 성장해갔던 기억을 순전히 지들의 능력 덕분이라고 착각을 합니다. 이 사람들은 자기 인생의 성공에 대해서 확실한 자신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산업과 진로의 다른 분야의 이런 다양성에 대해서 이해를 못합니다. 인정을 못해요. 그 산업에 대해서도 종류별로 귀천의식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건설, 조선, 중공업 같은 거는 멋있고 제대로 된 사업이다. 반면에 게임과 만화 이런 것들은 애들이 장난이나 치는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나라 9세대 정치권의 그런 소위 엘리트 코스를 밟아왔다는 인물들의 마인드를 보면은 사람의 진로에 대해서 등급이 딱 짜여져 있습니다. 자, 무슨 일을 하든 다른 분야는 곁다리 취급을 하고 2류, 3류 취급을 하고 반드시 이 사회의 주인공은 공무원 시험, 고시 패스해가지고 젊은 나이에 단숨에 5급 이상으로 뛰어 올라간 자기들만이 이 사회의 주인공이다, 주류다. 내가 세상에서 제일 많은 노력을 했다, 이런 자부심을 가지고 있단 말이죠. 하지만 그것은 시대착오적인 지독한 착각입니다. 사람의 능력이라는 것은 수영선수와 육상선수의 능력을 단순하게 비교할 수 없듯이 개개인들 저마다 서로 다양한 능력과 재능의 차이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제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판검사들 행시 패스한 100명보다도 해외에 구체적으로 사업 아이템을 팔아먹고 수천억에서 조 단위의 그런 외화, 달러를 벌어들일 수 있는 이런 주력 게임 개발자, 소프트웨어 개발자 한 명이 국익에 훨씬 더 많은 도움이 되는 시대입니다. 세상이 변했다라는 것이죠. 기업이 생기고 해외에서 달러를 벌어오면은 이거는 곧 국내에서 그 돈이 풀리면서 고용 효과를 창출하고 지역 경제와 자영업자들에게도 막대한 이득이 됩니다. 지금 우리 대한민국은 세계적으로 산업 구조 전체가 재편되고 있는 매우 중대한 시기에 놓여져 있습니다. 사회 정치권 고위 지도층들이 이 썩어 빠진 마인드를 바꾸지 못하면은 대한민국의 앞길에는 앞으로 내르막길밖에 없을 거라는 거예요. 우리는 흔히 4차 산업혁명이랍시고 이런 단어들을 자주 봅니다.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자율주행차, 가상현실, VR, 드론.
자, 그런데 여기서 어느 정도의 인공지능도 개입되고 인터넷도 중요하고 특히 가상현실 VR과 가장 종합적으로 맞물려 떨어지는 분야가 무엇이냐? 바로 게임 산업이라는 거예요. 일본에서 만든 게임 중에 그란 투리스모라고 하는 그런 레이싱 게임 시리즈가 있습니다. 뭐 물론 저도 플레이 해본 적이 없어가지고 자세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 요즘 나오는 이런 최신 레이싱 같은 게임, 레이싱 게임 같은 경우 차량마다 실제 수치가 상당 부분 반영되어 있다고 해요. 그래서 엔진의 힘이나 가속, 브레이크, 무게 쏠림 같은 게 자동차마다 전부 다 다르게 묘사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정말로 놀랍게도 레이싱 게임을 즐기던 사람이 실제로 레이싱 대회에 나가가지고 우승을 한 적도 있다고 해요. 이제 실제랑 유사하게 짜여져 있는 그런 드라이빙 시뮬레이터 환경 덕분이겠죠. 게임을 하던 사람이 레이싱 대회에 나가가지고 우승을 한 적도 있는 거예요. 뭐 물론 그 전부터 운전 경력도 좀 있었겠지만, 자, 그러니까 요점은 이제 실제 프로레이서들도 자동차의 어떤 기본적인 특성을 익히고 또 대회에 참가할 때 그 서킷, 맵, 트랙의 도로 구조를 익숙하게 익히기 위해서 이런 게임으로 사전 연습을 하기도 할 정도라고 합니다. 또 북유럽의 몇몇 국가에서는 드라이빙 시뮬레이터를 통해서 실제 도로 주행을 나가기 전에 어떤 또 최소한의 연습을 한다라고도 해요. 자, 이쯤 되면은 이런 식으로 이 게임 산업이라는 건 더 이상 옛날에 우리가 생각하던 애들 장난 수준의 게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미 좋든 싫든 이 게임 산업이라는 거는 현실 산업과도 밀접하게 연결이 되어 그 구분의 경계가 불분명한 종합적인 사업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인생을 살다 보면 흔히 이런 얘기를 많이 듣게 되죠. 우리는 흔히 사람들 사이에 혹은 직업에 귀천이 없다라고들 합니다. 살다 보면 참 우리가 서러운 경험 많이 해보게 되죠. 자, 하지만 제가 볼 때 정말로 귀천이 없어야 되는 분야는 바로 산업입니다. 직업에도 물론 귀천이 없으면 좋겠습니다만 정말로 중요한 것은 산업에도 귀천이 없다라는 거예요. 산업이야말로 귀천이 없습니다. 여러분, 건설업이나 중공업 같은 거는 뭐 그런 고귀하고 멋있는 기업이고, 그럼 반대로 게임 개발 회사나 만화 제작하는 회사들은 그 천한 기업인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절대로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미국이 선진국이자 대표적인 경제대국, 산업 강대국인 이유가 뭐겠습니까? 산업의 다양성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업계 한쪽이 흔들리더라도 버틸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100년도 전부터 문화 콘텐츠 사업에 적극적으로 뛰어들었던 나라가 바로 미국입니다. 물론 국가 전략적으로 그렇게 했던 건 아니었지만, 그렇다고 우리나라처럼 이 미국 같은 나라에서는 게임이 나쁘다, 만화가 나쁘다, 뭐 영화가 허접하다 이런 식으로 정부가 미개하게 때려잡지도 않았다라는 거죠. 기업들이 그저 이제 자유롭게 기업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내버려 두었다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건 바로 그런 태도라는 거예요. 정치인들이 다른 사람들이 다른 사람의 전공 분야와 관심사를 인정을 해주고 그들을 그저 자유롭게 내버려 두는 것 말입니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부족한 태도가 바로 이런 거라는 거예요. 산업이란 돈, 부가가치만 제대로 창출을 해내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사회적인 역할을 다 한다고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여러분, 게임은 대표적인 고부가가치 산업입니다. 게임을 개발하는 데는 지하 자원이 안 들어간다라는 거죠. 뭐 철광석이 들어가지도 않고 석유가 들어가지도 않아요. 오로지 창의력 넘치는 인재들의 인건비 능력이 90% 이상을 차지하는 분야라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자, 물론 실패했을 때 박살나는 리스크는 모든 업계가 어차피 똑같은 거니까 논외로 하고, 대신 이 게임 업계 같은 경우에는 성공을 했을 때 그 부가 수익률이 막대합니다. 전통적인 제조업들과는 순이익률에 있어서 비교가 안 된다는 거죠.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가 인기 많은 자동차를 팔아먹는 데 성공한다고 해도 이거는 대규모 생산 설비를 갖춰야 되고 그 자체만으로도 공장 산업시설 유지비가 엄청나게 빠져나갑니다. 제품을 만들 때마다 막대한 실물 자원도 함께 들어가죠. 하지만 게임 소프트웨어는 다르다라는 거예요. 일단 한번 개발을 끝내놓으면은 후속적으로 소비되는 자원이 최소화가 됩니다. 제조업과 비교했을 때 말이에요. 자, 게임 소프트웨어는 수요가 아무리 많아도 공급이 후달릴 일이 없습니다. 그 소프트웨어이기 때문에 무한하게 복사가 가능해서 게임 파일을 무한하게 팔아먹을 수가 있습니다. 찾는 사람들만 있다면요. 한 개의 대성공한 사업 아이템, 베스트셀러가 나타났을 때 이 게임 업계의 부가가치와 순이익률이라는 것은 전통적으로 물건을 만들어서 팔아먹는 제조업과는 비교가 안 됩니다.
또한 게임 산업은 전염병 같은 특수 상황에서도 거의 영향을 받지 않고 최근에는 아예 인터넷을 통해 가지고 보급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유통 속도도 눈부시게 빠릅니다. 뭐 전 세계 최초 공개를 해버리면 그날 하루 만에 열성 팬들은 100만 명이고 200만 명이고 순식간에 집안까지 게임이 저절로 배달이 된다라는 거죠. 인터넷 다운로드를 해버리니까요. 유통 속도가 혁명적으로 빠릅니다. 배라든지 화물, 트럭, 선박, 기차 같은 거를 통해 가지고 제품을 소비자들에게 운반하기 위해서 애쓸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부가가치 산업이라고 제가 이 게임 산업을 정치 채널 유튜버들 중에서는 드물게 이 게임 산업의 중요성을 계속해서 제가 강조를 하는 겁니다. 이익이 너무나도 크기 때문이에요. 대박이 났을 때. 최근 게임 산업은 그 규모가 전 세계적으로 눈부시게 성장을 했기 때문에 인기 많은 타이틀 같은 경우 시장 규모에 있어서는 영화 시장을 뛰어넘을 정도입니다. 자, 정말입니다. 이제 세계적으로 인기가 가장 많은 레벨에 속하는 그런 유명한 게임 타이틀들의 흥행력을 살펴보시면은 어지간한 헐리우드 대자본 영화 어지간한 이제 헐리우드 대자본이 투입되는 영화보다 게임 업계가 훨씬 더 많은 수익을 올리는 경우도 비일비재합니다. 자, 이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아직도 게임을 중독이다 뭐다 터부시하고 통제하고 규제하기에 급급하다라는 것입니다. 전 국민들을 국영수 공부에 매진하게 만드는 거, 이것만큼 비효율적인 것도 비효율적인 낭비가 없습니다. 10년 전, 20년 전, 30년 전에 삼촌 세대, 아버지 세대들도 암기했던 교과목을 외우고 또 외우게 해가지고 줄을 세워가지고 대학의 석차별로 나눠서 애들을 보내는 이런 정신나간 시스템은 이제는 더 이상 끝내야 할 때입니다. 세상이 빠르게 급변하고 있다는 것이죠. 수영선수와 육상선수의 능력이 다르듯이 사람들마다 학생마다 수많은 재능과 능력의 차이, 관심사의 차이를 우리가 이제는 인정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국가가 주도적으로 나서가지고 뭘 키우고 육성하라는 게 절대 아닙니다. 그저 이런 사회적인 틀을 윗사람들이 앞장서서 없애라는 거예요. 사회적인 틀, 시장의 문을 그려 열어 놓으라는 겁니다. 뭐 나쁜 산업이다, 천한 산업이다 이러지 말고 남들이 뭘 하든 어떤 길을 선택하든 거기에 끼어들어가지고 훈수하고 방해하지만 말라는 것입니다. 요즘 학생들이 환장하는 컴퓨터 게임 중에 이른바 배틀그라운드라고 하는 FPS 총게임이 있습니다. 이 게임은 어떤 거대한 섬에 생존자들이 떨어져 가지고 서로 무기를 주어서 마지막에 한 명이 살아남을 때까지 이제 생존 경쟁을 벌이는 그런 실감나는 서바이벌 게임인데, 이 게임은 최근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매출을 벌어올린 게임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뭐 벌써 이제 한 2, 3년 전 기사지만요. 자, 2018년 한 해에만 이게 얼마를 벌어들였느냐? 국산 게임인데 무려 1조 원이 넘는 돈을 벌어들였다고 합니다. 세계적으로 봐도 진짜 최상위권의 어떤 흥행력이라서 이 배틀그라운드는 거의 뭐 게임 업계에서 국산, 이제 지금 점점 낙후해 몰락해 가고 있는 국산 게임 업계에서는 거의 혁명적인 결과예요. 엄청난 규모로 돈을 벌어들였습니다. 중소기업, 이름 없는 중소기업의 무명기업에 불과했던 개발사가 이 게임 한 개 덕분에 곧바로 대기업으로 성장할 수가 있었으며 주력 개발자들 여러 사람의 운명도 뒤바뀌게 되었죠. 팔자가, 인생이 뒤바뀌었다라는 겁니다. 저 회사가 중소기업이었던 시절에 저 회사에 일찍 들어갔던 운 좋은 청년들은 가만히 앉아가지고 저절로 중견기업, 대기업의 간부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뭐 물론 이 게임을 개발하는데 이제 애를 썼던 사람들은 또 그 보상을, 이제 보답을 받는 거지만요. 하지만 반면대로는 이제 좀 묻혀가는 사람들도 있었을 거라는 거지. 저 회사에 이제 일찍 입사했던 청년들은 저절로 이제 대기업의 간부가 되는 거예요. 이제 엄청나게 스펙 좋은 후배들이 자기들 밑으로 이제 수두룩하게 쏟아져 들어올 테니까요. 이거를 단순히 우리가 운이 좋다, 부럽다라고만 할 게 아니라 그게 원래 바로 인생이고 그게 바로 성장하는 기업 사회적인 역동성의 위력이라는 겁니다. 뭐 누구는 성공할 팔자를 가지고 있고 누구는 뭐 무대 뒤에서 박수만 칠 팔자고, 그런 게 어디 있겠습니까? 줄을 잘 서는 것도 능력이고 그 순간에 어떤 행운을 잘 거머쥐는 것도 능력이고, 그런 식으로 또 새롭게 이런 벤처기업이 대성공을 거두면서 새로운 청년 부자가 탄생하고 주식 부자가 탄생하고, 그게 원래 바로 인생이고 성장하는 기업과 사회적인 역동성의 위력이라는 거예요. 살다 보면은 정말로 야, 저놈이 저렇게 잘 살 줄 몰랐는데 라는 이런 변수가 계속해서 많이 나와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자수성가하는 그런 사람들, 벤처기업 창업자들이 계속해서 사회적으로 역동적으로 많이 쏟아져 나와야 된다라는 것이죠.
자, 참고로 1조 원이라는 돈이 얼마나 큰 돈이냐면 현대자동차 아반떼 모델을 무려 41,600대 이상 팔아야지 대략 1조라는 돈이 나옵니다. 그런데 똑같이 매출이 1조가 나왔을 경우 이런 전통적인 제조업체보다 순이익률만 놓고 봤을 때는 게임 업계가 압도적으로 높다고 보셔야 됩니다. 일단 개발을 한번 끝내놓으면은 게임 업계 같은 경우에는 소프트웨어 업계 같은 경우에는 그 뒤로 보급을 하는데 드는 비용이 훨씬 더 적게 들기 때문이에요. 이 순이익률 측면에서 봤을 때 전통적인 제조업하고는 비교가 안 됩니다. 가장 비싼 국산 자동차인 제네시스 G90 모델을 약 1만 대 이상 팔아치워야 1조라는 돈이 벌립니다. 국내 장관, 차관들, 관용차, 우리나라 높은 사람들이 타는 차죠. 또 법인 수요까지 다 팔아치워도 근데 저만큼 1만 대를 팔아먹기가 힘듭니다. 개인들의 수요가 어느 정도 더해져야 저 정도 판매량이 나와요. 자, 이렇듯 이 게임 시장이라는 거는 이미 저 정도 규모로 성장을 해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미 더 이상 애들이나 하는 소꿉장난이 아니라 시장 규모가 상상을 초월하는 엄연한 신시대, 신산업 분야라는 거예요. 전 세계 사람들이 사랑하는 게임 중에서 이른바 GTA라는 시리즈가 있습니다. 저도 참 재밌게 플레이를 했는데 나이 많은 시청자분들이 오늘 이런 영상을 보실 때 전혀 어렵게 느끼실 것 없습니다. 시청자분들께서 90년대, 2000년대 액션 영화를 많이 보셨듯이 화끈하게 총싸움을 벌이고 또 주인공이 나쁜 범죄자가 돼가지고 은행을 털어먹기도 하는 이제 그러면서도 드넓은 가상세계 속을 자유롭게 타고 돌아다니는 자동차 타고 돌아다니는 그런 재미있는 액션 게임이에요. 이제 이 게임이 그런 액션 게임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이게 엄청난 돈을 벌어들였다는 것에 우리가 사회 배경 지식 측면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가장 최근에 나온 이 GTA 시리즈의 5편, GTA 5편 같은 경우 역사상 가장 큰 성공을 거둔 미디어 콘텐츠로 평가를 받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이 자료조차도 벌써 1, 2년이 넘은 자료인데 저때 당시 기준으로 총수익이 무려 60억 달러를 돌파했다라고 추산되고 있습니다. 이게 얼마냐면 달러당 1,000원으로 단순하게 계산을 해도 6조 원이 넘어가는 규모입니다. 참고로 헐리우드 영화의 대표적인 흥행작 중에 하나인 아바타의 경우 수익 규모가 28억 달러, 즉 3조 원 내외입니다. 아바타 수익의 2배를 이미 게임 산업이 이 단독 프랜차이즈 하나만으로 넘어섰다라는 거예요. 6조 원이 넘게 벌어들인 이 엄청난 메가 블록버스터급의 게임이 개발비는 그러면 얼마나 들었느냐? 2,600억 정도 들었습니다. 자, 물론 게임 하나 개발하는데 제작비가 2,600억이라고 한다면 사실 우리 같은 일반인 입장에서는 상상도 안 되는, 그리고 또 헐리우드 영화 산업에 있어서도 절대로 적지가 않은 대규모 투자인 거는 물론 사실입니다만, 자, 2,600억을 투자했다고 해도 그 개발비의 20배가 넘는 20배가 넘는 돈을 벌어들였다고 하면은 이거 얘기가 전혀 다르죠. 엄청난 성공을 거두어들였다라는 거예요. 2,600억을 투자해가지고 저 게임 회사가 6조, 7조를 벌어들였다라는 겁니다. 뭐 물론 또 그동안 이제 서버를 유지하고 패치를 하기 위해서 뭐 또 인건비가 나가기는 나가겠지만요. 어쨌든 엄청난 이득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지금 세상이 이런 식으로 흘러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업계 최상위권에 있는 선두주자들, 능력자들은 저런 식으로 전 세계에서 돈을 어마어마하게 쓸어 담고 있습니다. 이렇듯 게임 산업의 규모와 수익은 2021년 오늘날 현재 엄청나게 크다라는 거예요. 개개인들 가정용 컴퓨터가 자꾸 저절로 지금 성능이 눈부시게 발전을 하고 있죠. 스마트폰이 보급되고 속도가 더 빨라지고 인터넷 속도도 점점 더 빨라지고 있고 20년 전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인터넷이 빨라졌죠. 세상 자체가 지금 개편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게임 산업이라는 거는 이런 시대적인 전자산업의 흐름, 전자산업의 발달과 같이 맞물려 떨어지면서 저절로 함께 그 인프라에 탑승해서 성장을 하는 엄청난 규모의 신산업이라는 거예요. 게임 산업은 이미 충분히 어지간한 기성산업들의 규모를 뛰어넘어서고 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2군이 아니라는 거죠. S급, 인류급 사업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제는 판검사가 인물 소리 듣는 시대는 지났습니다. 이제 시대가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기존의 학교 공부 꽉 짜여져 있는 객관식 시험 플랫폼에 최적화되어 있는 인간들이 인재 평가를 받는 시대는 지났습니다. 이제는 창의적인 사람들이 인재이고 수익과 가치 창출이 가능한 사람들이야말로 진정한 인재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런 사람들 밑에서 사람들이 고용도 되고 기업도 형성되고 월급도 받아먹고 살고 지역사회 모두가 저절로 함께 먹고 살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유능한 사람들은 자기 자신의 이익만을 위해서 노력을 해도 그 이익이라는 게
저절로 사회에 재분배되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천재적인 개발자들이 모여 있다고 해도 그 사람들이 혼자 모든 거를 할 수는 없어요. 아무리 그 사람들이 이제 천재적인 게임 개발업자들이 이제 돈을 벌어 모은다고 해도 반드시 거기서 낙수 효과가 생긴다라는 겁니다. 회사 사옥을 청소해 줄 사람도 필요하고 인테리어 업자들도 먹고 살 거고 또 그들도 주변에서 밥을 사 먹고 살겠죠. 자영업자들이 먹고 산다니까 게임 회사 하나가 생기면은 그 사람들이 차도 타고 다녀야 될 거고 집도 필요하겠죠. 돈을 벌어오면은 법인세도 국가에 납부해 줄 것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누군가에 의해서 가치가 효율적으로 자본이 창출되기 시작하면은 그 주변에는 저절로 우리 사회 모두가 함께 따라오는 부가가치가 어마어마하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 국민들이 공무원 시험에 몰두하는 지금 이런 나라의 흐름은 굉장히 불행하고 위험한 나라입니다.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사람들이야말로 진짜 국가가 훈장 주고 영웅 대접해줘야 되는 인재라는 거예요. 이 경제의 선순환 구조를 이해를 하셔야만 합니다.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수익과 가치 창출이 가능한 사람이 바로 인재, 진정한 21세기 인재입니다. 해외 시장에 인기가 많은 상품을 팔아먹고 컨텐츠를 팔아먹고 그래가지고 외화를 벌어오고 국고에 세금을 보태주고 임직원들을 고용해가지고 먹여 살리고 자기 회사와 공장으로 또 지역 경제에 월급 주고 이바지를 하고 이게 진짜로 영웅이라는 거죠. 이 모든 것의 첫 번째 구심점이 되었던 바로 그 사람들, 기업인들, 개발자들 이들이야말로 정말로 훈장을 받아 마땅한 이 시대의 진정한 영웅들이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정치인들이 단순히 윗사람으로 군림하면서 전지전능하게 사회 모든 분야를 아는 척하는 시대, 국민들을 가르치려고 들던 시대는 이제 지나갔습니다. 정치인들이 해야 할 일이란 기업인들, 경제활동에 노력하는 국민들이 자기 생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뒤에서 원활하게 서포트해주는 것입니다. 정치인들은 사회 지도층이 아니라 국민들의 보좌관이에요.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행정적인 도움을 주지는 못할 망정 최소한 방해를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기업과 국민이라는 선수들이 각자 저마다 자신 있는 분야에서 저 앞으로 뛰쳐나갈 수 있도록 뒤에서 치료를 해주고 버프를 걸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까지 일본의 만화 산업이 어떻네, 미국과 일본의 게임 산업이 어떻네, 남의 성공만 부러워할 것입니까? 마인드를 고쳐 먹어야 된다는 것이죠. 요즘 똑똑한 척하기 좋아하는 사람들 다들 방송 코너 하나씩 꿰어차고 또 공무원 마인드로 꿰어찬 뒤에 똑같은 소리만 늘어놓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4차 산업혁명이 어떻네, 차기 미래 산업 구조가 어떻네, 허울은 좋죠. 근데 그들의 주장에는 결론이 없어요. 그래서 4차 산업의 혁명이 구체적으로 뭡니까? 일반인들한테 가장 쉽게 와닿는 4차 산업혁명의 예시로는 어떤 게 있죠? 멀리 있는 게 아니라 가까이 있다라는 거죠. 게임 산업이라는 겁니다. 남들 앞에서 4차 산업혁명이다 뭐다 이렇게 뽐내고 화려하게 장식된 PPT나 번지르르하게 뽐내면서 책을 팔아먹는 게 4차 산업혁명입니까? 아니죠.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우리 주변에 있는 기업들, 지금 있는 인재들에게나 잘해주자라는 거예요. 도움을 주지는 못할 망정 최소한 그들의 발목을 잡지는 말자라는 것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산업의 귀천은 없습니다. 산업의 귀천은 없어요. 우리가 앞으로 남아있는 노후 국가 재정을 안정적으로 설계하려면 반드시 계속해서 꾸준히 앞으로도 재능 있는 청년들이 사회 수만 가지 분야로 각자 저마다 진출을 해가지고 외화를 벌어와야 합니다. 전 국민이 이제 영업맨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바로 경제 최전선에 나가서 싸우는 영웅들이라는 것입니다. 자, 시청자님들 시청해 주셔가지고 감사합니다. 연휴 푹 쉬고 잘 보내시고요. 자, 여러분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